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KPC는 구채희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구채희 작가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이자 그리고 재테크 책을 쓰고 있는 작가 구채입니다. 현재 유튜버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타이틀을 갖고 계시네요. 이렇게 타이틀을 많이 갖게 될지 몰랐어요. 자, 이제 같은 소속사라면서요? 우리 쉬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그 세무사, 네. 세무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회계사무 같은 회계사무소에 도움을 받고 있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저는 참 소득이 요만하고 이제 교수님은 이만큼 이제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소속은 같은 걸로. 그런 얘기하면 세무조사가 그래요? 저도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자,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겠어요. 우리 간단한 소개를 이제 해드렸는데 지금 경제부 기자로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제가 이제 경제부 기자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증권사에서 네. 이제 재테크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했었죠. 전략기획팀에서. 그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느냐. 소위 일반적인 그 직장인에서 네. 지금은 작가이자 대표로 이렇게 성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궁금해하고 싶어요. 궁금해할 것 같아요. 부끄럽네. 네, 괜찮아요. 아니, 성공은 아닌데 네. 요새는 아무래도 SNS가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져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직장 소득에 이제 안주하지 않고 어떤 온라인 세상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 내 몸값을 예전에는 몸값을 올린다고 하면 그 한정된 그 직장 내에서 내 몸값을 올리는 거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요새는 몸값을 올린다 이 말이 굳이 직장 내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세상에서 SNS 세상에서 내 몸값을 내 가치를 좀 증명해내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뭐 그게 부업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뭔가 기록을 하면서 그게 나의 어떤 브랜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딱 소득이 하나였죠. 그 직장 월급. 그렇죠. 그때는 뭐 증권사가 이제 대기업이니까 사실 평범한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었고. 근데 생각해보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뒤돌아봤을 땐 가장 또 위험한 것 같아요. 내가 그 현재 안주했을 때 그냥 뭔가 이 월급이 평생 나올 것 같거든요, 나한테. 근데 사실 돌아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직장인들의 생각을 지금 대변해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그 취업할 때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막상 이제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면 내가 뭔가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부업도 하고 싶고 뭔가를 해보고는 싶은데 막상 이제 무거워요. 엉덩이가 무거워.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간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좀 깨는 게 필요했는데 저는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조금 정말 쪼들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왔지만 여기에서 내가 안주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증권사 다닐 때도 공채 출신인 분들이 있고 그쵸? 막 십몇 년 동안 이 한 직장만 다닌 분들이 있고 저처럼 여러 직장을 거쳐서 이직을 해서 경력직으로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확실히 공채인 분들은 조금 위기의식이 덜한 면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 그러니까 그 임원분들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경력직이거나 여러 직장을 거쳤던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좀 욕심을 많이 낸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내가 여기 안주하면 안 된다. 회사가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내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A라는 업무를 하는데 SNS 온라인 세상에서 B라는 걸 뭔가 처음 시작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 경력 중에 뭔가를 나의 브랜드화를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경제부 기자를 했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지금은 증권사에 일하면서 재테크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거에 접점을 찾아보니까 어쨌든 경제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제가 기자를 했으니까 글을 조금 뭔가 정리해서 쓸 줄 알았었고 또 제가 완전히 사회 초년생 때는 방송을 했었어요. 한 그래요? 1년 넘게. 제가 원래는 아나운서 준비를 아나운서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어렵긴 하지만 정말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뭐 카메라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회사에서 재테크 콘텐츠를 만드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내가 출판 시장에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네. 왜냐하면 제가 맡고 있는 기업의 그 블로그가 음. 재테크 콘텐츠 되게 말랑말랑한 쉬운 것들을 소화를 했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럼 이렇게 쉬운 내용이면 굳이 내가 물론 회사원 입장으로서 회사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따로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한번 네. 글을 올려볼까? 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래서 블로그도 하게 됐고 또 출판사와 컨택을 해가지고 제가 평소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회사에서도 소화하고 있는 그런 쉬운 콘텐츠를 쉬운 재테크 콘텐츠를 원고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책도 내게 됐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연결고리로 똑같이 또 재테크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유튜브 이제 활동도 하게 됐고 말이 길어졌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저를 보면 저 사람은 뭐 유튜브를 해도 잘 되고 블로그도 뭐 구독자 많고 운이 좋구나 뭐가 잘 블로그 됐구나. 구독자가 몇 명이죠? 블로그는 한 18,00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블로그가 18,000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7,100명인가. 아 그래요? 네. 제가 더 오래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40,000명이 넘으면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냥 쉽게 됐겠거니 원래 경제 지식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겠거니 원래 방송도 잘하겠거니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자기가 업으로 삼는 일 혹은 자기가 관심 있는 일 혹은 대학 시절에 전공을 했던 일이 있을 거예요. 꼭 내 그 브랜드를 만들거나 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한 2순위, 3순위로 좋아하는 일이라도 타인을 통해서 너 이거 참 잘해라고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 일들이 있고 네. 내가 조금 덜 좋아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의 업이나 어떤 전공이나 그 접목을 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기존의 것 중에서 내가 조금 주력으로 밀어볼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러네요. 내가 만약에 글 쓰는 걸 좋아한다. 그럼 블로그를 하시던지 책을 내시는 것 내셔도 되는 거고 나는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말하는 게 되게 좀 어렵다. 방송에 얼굴이 비치는 게 꺼려진다. 그러면 요새는 얼굴이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쵸? 뭐 가면을 쓰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카메라 앵글을 그냥 여기 턱 아래 부분부터 잡아서 진짜 필요한 그런 멘트만 하시는 그런 채널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유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분들이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건 일단은 먼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능력치 중에 당장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채널이 너무 많잖아요. 뭐 인스타그램부터 해서 블로그 뭐 많으니까 채널을 하나 또 선택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꾸준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네. 듣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실 텐데 네.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고민들이 그거예요. 나는 어떻게 소위 불로소득을 영위할까? 아니면은 이 직장 말고 다른 승부수 없을까? 혹은 나의 밸류를 더 높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고민은 그냥 직장 안에서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직장 안이 아닌 직장 밖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의 역량의 기초에서 뭔가 밸류를 더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맞아요. 좀 찾아나가는 거 그게 하나의 이제 시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바쁘니까 네. 뭐를 잘하지? 내가 어떤 거를 주력하면 좋을지 고민이 될 때 가장 쉬운 게 매일매일 회사에서 우리가 업무를 하잖아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네. 내가 이 직장을 난 평생 업으로 삼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분들조차 사실 내 주 업무의 90%는 뭐 A라는 업무예요. 네. 근데 한 10%를 B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나의 적성에는 이 B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오히려 내가 뭔가 내 주력 컨텐츠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회사를 가도 회사에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긴 하지만 동시에 내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내 브랜드를 준비하는 시간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의 생활이. 네. 회사가 나를 돈을 주면서 내가 약간 트레이닝하는 네. 그런 기회도 삼을 수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늘 얘기하지만 정말 안정적일 때가 변화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정적일 네, 때 가장 변화를 안정적일 시킨다. 때 오히려 사실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이거 그때 내가 오늘의 키 포인트로 제가 한 줄 나가겠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안정적일 때가 그러니까, 가장 불안한 것이다. 제 주변에 점프업 하는 분들을 보면 네. 결국에 가장 안정적이고 그게 뭐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사업 소득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네.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음, 이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뭔가 처음에 세팅 과정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게 하다 보면은 내가 그거를 처리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도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게 시스템화가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음, 그럼 약간 몇 개월 동안 약간 잘 유지가 된다. 그럼 저는 다음 거 새로운 걸 또 찾아요. 네.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찾기 시작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 분들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어쨌든 첫 번째 가장 강력한 파이프라인이 사실 직장의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정적으로 내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물꼬를 터야죠. 새로운 수도꼭지를 하나 다른 만들어야죠. 무언가에, 네. 그래서 뭐 나는 투자를 하고 전업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요. 내가 뭐 진짜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난 이걸 부업으로 하고 싶어요. 이 직장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정말 섣부르게 지금의 근로소득을 중단하시면 안 돼요. 퇴사하지 말고 정말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수록 지금의 근로소득을 탄탄하게 받쳐가면서 그러네. 내 뭐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과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그 와중에 새로운 걸 계속 시도를 하셔야 돼요. 퇴근 후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니면 뭐 출근하기 전에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런 식으로 쌓이다 보면 하나의 물꼬가 터질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뭐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비중이 하나를 텄는데 월급을 제가 300만 원을 벌어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씩 준비를 해가지고 텄는데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소득이 생긴 거예요. 네.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진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뭐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파이프라인은 300만 원짜리 그 근로소득 파이프라인 하나보다는 차라리 25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50만 원의 그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있는 게 훨씬 더 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파이프라인 하나씩 그런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이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이제 꾸준히 시스템화가 돼서 뭐 한 100만 원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또 다른 파이프라인, 내가 다른 경제에 관심을 갖고 투자 소득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네. 주식을 한번 소액으로 시작을 해본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꼭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뭐 내가 실제로 노동력을 투입해야만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금융 투자 소득도 또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네. 말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말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질문 드릴 틈도 없이 아, 알아서 진짜요? 다 하고 알겠습니다. 계시면서 말 잘하고 있는 거 맞냐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 제가 지금 갑자기 화면을 이렇게 앞에 뵀는데 너무 얼굴이 하얘서 제가 흑인 같아요. 하얗게 칠하고 왔어요. 저 흑인 아닙니다. 벌써 어느덧 1편 시간을 어느 정도 온 것 벌써요? 같아요. 예. 그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2편에서 네네네. 더 쏟아내 주시고요. 벌써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 외 소득을 가져볼 수 있을까? 아니면 직장 소득 자체를 또 늘려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종류의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맞아.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중요한 명언이죠. 안정적일 때가 가장 불안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계속 꾸준히 개발하면서 그렇죠? 준비하면서 그 밖에 새로운 소득 출처를 좀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 그런 장본인이 여기 옆에 앉아 계시고요. 아, 그거 하나 빠뜨렸는데 얘기해도 돼요? 네, 얘기해도 돼요. 지금은 이제 뭐 부업이나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내가 지금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거는 그냥 지금 현재 받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다른 거에만 눈을 또 이렇게 찾아보시거든요. 눈을 크게 뜨고. 근데 몸값을 올린다는 거는 사실 직장 내에서도 통용되는 얘기고 새로운 또 온라인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얘기예요. 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직장인으로서 뭐 이직을 하든 연봉 인상을 뭐 하든 어떤 실적을 내서 뭐 인정을 받든 이런 거는 사실 베이스로 좀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해보고 네. 근데 회사가 나를 평생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했어. 그러면 이제는 또 이제 새로운 거를 그때 이렇게 시작해보는 것도 늦지 않으니까 무조건 월급 적다고 해서 불만이기보다는 더 또 직장인으로서의 몸값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벌써 인사이트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고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1편은 여기서 네네. 마무리를 네네. 하고요. 또 아이 보러 가셔야 된다니까. 하원시키러 가야 돼요. 네, 빨리 하원도 시키셔야 됩니다. 하원 못 네네. 시키면 저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1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